지금부터 이제 세법 기본이론, 세법 기본이론 2달 과정 나가겠습니다. 우선 세법 기본이론 나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세법 공부할 때 어떻게 할지 많이들 질문하셔서요. 일단 오리엔테이션 한 5분 정도만 하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국세 그리고 지방세. 크게 우리가 세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은 선택 과목인데 이제 내년 이후에 2022년부터는 이제 국가직은 세무직은 국세로 보는 거고요. 지방직은 이제 지방세로 보는 거죠. 이게 우리가 보통 대부분의 수업을 국세로 나갑니다. 국세로. 그래서 이제 국가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부과하는 국세죠. 이게 지방세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지자체가 각각 그 지자체별로 징수하는 거고요. 국세 과정이 이게 계속 기본이론입니다. 기본이론. 그래서 기본이론이 7, 8월 2달, 9월, 10월 2달 이렇게 나가고요. 이게 우리 원래 사실 세법이 굉장히 방대한데 이 방대한 분량의 한 85%에서 90% 정도 나간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이제 그리고 11월, 12월에 이제 정식 책이 나오기 전에 심화 이론이 나갑니다. 심화 이론. 심화 이론은 11월, 12월에 우리 시험 분량으로는 100%가 나가고 이거는 분량이 조금 느는 거 플러스 이건 상호 연관관계를 볼 거예요. 상호 연관관계를. 우리가 기본 이론은 처음 배운다 생각하시고 그냥 쭉 나가는 건데 요거는 기본법에서는 이렇게 돼 있죠. 법인세는 이렇게 연결되고 소득세랑 부가세가 이렇게 연결되고 그래서 한번 볼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론 과정이 끝나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 이론서에 각각의 파트별로 보면 OX 문제가 있어요. 그 OX 문제에서 OX 문제가 그게 기출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답을 처음에 풀어보신다기보다도 답을 찾아본다. 내가 본문 내에서 내가 배운 거에서 요 답이 어떤 건지 찾아본다. 근데 다만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 공부 좀 하신 분들은 괜찮은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뒤쪽이랑 연결되는 문제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배운 거에서 내용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한테 질문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조금 그 부분은 일단 처음에는 패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일단 12월 말까지 이렇게 하면 이론에 대한 건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1월 달, 2월 달에 기출 문제. 기출 문제랑 단원별 문제풀이 그래서 예상 문제. 그래서 이걸 1월 달, 2월 달에 문제풀이가 나갑니다. 1월 달, 2월 달에 이제 그리고 3월 달에 3월 달에 모의고사를 할 거예요. 모의고사. 그래서 모의고사가 이제 3월 달에 풀고요. 요거는 문제를 풀므로써 연습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범위를 확대시켜서 전체 내용에서 우리가 실전처럼 문제를 푸는 겁니다. 시간을 주어지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마지막 4월 달,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날짜가 변경이 됐는데 원래는 4월 달에 국가직 9급, 4월 달에 국가직 9급, 그리고 7월 달에 국가직 7급, 이제 보통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4월 달에 시험이기 때문에 4월 초에 1일 특강, 근데 요거는 상황에 따라 조금 달라요. 그래서 요거는 그때그때 상황을 봅니다. 그래서 1일 특강을 기본적으로는 과거에는 필수 과목일 때는 했었어요. 그래서 할 것 같은데 일단은 요거는 선택적이다. 이제 그리고 이제 9급 시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여러분들이 국가직 시험 볼 때 9급에서 기본적인 과정이다. 물론 이게 학원 스케줄이고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맞춰가지고 나의 공부량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에 시험을 보신 분들, 올해 또 보시는 분들, 공부를 한 2, 3년 하신 분들은 사실은 문제풀이 과정은 12월 말까지 끝내셔야 돼요. 12월 말까지 끝내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1, 2월 달에 학원 문제풀이 할 때는 제가 설명드리는 걸 미리 머릿속에 갖고 내가 이해하는 거를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문제를 볼 때 이렇게 문제를 독해를 하는구나. 그 약간 공부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처음 하는 학생들은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는 거고요. 공부를 하신 분들은 내가 푸는 방식하고 학원 강사분이 푸는 방식이 이렇게 다르구나. 저렇게 푸는 게 더 좋겠네. 아닌데? 요거는 내가 더 난데? 더 빠른데? 그걸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의 그 공부하는 질이 다릅니다. 이게. 그래서 가능하면 공부하셨던 분들은 12월 말까지 본인이 아마 시험 볼 때 가지고 계신 문제집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한 번 정도 풀어보는 게 좋다. 그리고 수업을 듣는 게 좋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시험은 조금 늦어요. 조금 늦기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요. 수험생들이. 조금만
한 달만 2주만 빨리 하면 여러분들이 훨씬 편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4월 달에 국가직 시험을 보고 나서 4월 달에 시험 보자마자 그 다음 주 정도에 지방세 이론을 합니다. 지방세 이론을. 국가직 이론은 2달 과정인데요. 이거는 6회 바로 스트레이트로 그냥 6일로 끝내버려요. 이거는 분량이 훨씬 작습니다. 특히 국세를 공부하신 분들은 기본법이랑 징수법은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금방 끝내고 시간도 또 짧고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바로 기출문제랑 예상 문제를 풉니다. 요것도 짧습니다. 요것도 보통 한 4회, 5회 정도 합니다. 요것도. 그래서 요거는 모의고사도 없이 요렇게 끝내고 여러분들이 한 달 정도 이제 복습을 한 다음에 보통 6월 달에 시험을 보거든요.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그래서 6월 달 정도에 시험을 들어간다라고 보시고, 7급 보시는 분들은 정상적으로 똑같이 공부를 한 다음에 이제 한 5월이나 6월 정도에 그때쯤에 7급만의 문제풀이를 합니다. 어차피 이론은 다 돼 있다고 하고 7급만의 문제풀이를 들어갑니다. 7급만의 문제풀이.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보통 7월 달 정도에 이제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 과정도 지금 현재는 기본 이론이다. 이게 기본 이론이다. 이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죠? 뭐 문제는 언제 풀어요? 뭐 이론 요약서 가지고 공부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요 순서대로 맞춰 가지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시험 보기 전에는 단거나 한 권을 기본 이론서를 갖건 이론 요약서를 갖건, 이제 이때는 가제본으로 나오고 정식 교재가 12월 달에 세법이 개정되니까요. 정식 교재가 1월 달에 나와요. 1월 달에 보통은 1월 말. 그리고 시행령이 2월 11일 날 확정이 되기 때문에 기본 이론서는 시행령 확정되고 한 1주 정도 뒤에 나오는 게 정상 과정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때 공부하면 되잖아요. 그때 하면은 늦어요. 이게. 그래서 미리 공부를 해놔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나간다라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세무직을 공부할 때, 세법을 공부할 때 흐름이다라는 거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이제 바로 시간상 수업을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세법의 전체적인 흐름을 국세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먼저 보여드리고 나가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일단 첫 시간. 국세 같은 경우는 일단 국세기본법이라고 배워요.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공통적인 사항을 써놓은 거예요. 공통적인 사항. 그리고 이제 뒤에 볼 건데 이제 불복 절차. 고지가 됐는데 세금이 나한테 너무 아닌 세금이, 과다한 세금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조세 불복 절차 하는데, 이 공통사항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 사실 주로 아시는 세금이 소득세, 개인의 소득이에요. 그리고 법인세, 법인의 소득이에요. 이거 알죠? 이 두 개는 소득에 따른 세금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소득에 따른 세금입니다. 우리는 소득세, 법인세 그래요. 이제 그리고 많이들 아시는 게 양도소득세 그러는데, 양도소득세는 사실 소득세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득세 배울 때 같이 배울 거고요. 그리고 부가가치세라는 게 있어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조금 이해하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건데, 우리가 물건 살 때 10%씩 더 내고 삽니다. 그러면 물건을 파는 사람이, 장사하시는 분들, 슈퍼마켓, 식당 그런 분들이 5,000원짜리면 5,500원, 만원짜리면 11,000원 받아가지고 내가 만원이면 만원은 내가 갖고 1,000원 10%는 받은 거를 국가에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거래징수라고 그래요. 우리가 세금을 징수한다라고 그러죠. 세무서에서 징수한다라고 그러는데, 거래징수는 거래할 때 그 말 그대로 사업자, 장사하시는 분들이 소비자한테 거래할 때 징수를 해두는 겁니다. 국가가 시킨 거예요. 니네가 대신 받아도. 그리고 모았다가 6개월에 한 번씩, 부가가치세는 6개월에 한 번이거든요. 6개월에 한 번씩 내. 다음 달 25일까지. 그래서 부가세는 1월부터 6월 상반기 거는 7월 25일, 그리고
7월부터 12월 하반기 거는 1월 25일. 6개월에 한 번이 기본이에요. 그게 과세 기간이고.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성격이 조금 달라요. 소득세, 법인세는 내가 돈 벌었으니까 내가 세금 내는 건데 부가가치세는 사업주들이 자기가 돈 번 거는 소득세로 내는 거고 소비자가 물건 살 때 기분 좋을 때 10%를 국가가 더 받으라고 하니까 더 받아놨다가 갖고 있다가 내가 내는 겁니다. 이게 부가가치세. 그래서 이거는 사업자들, 그러니까 근로소득자들 말고 사업소득자들이 부가가치세 내고요. 법인은 다 사업을 하니까 법인들은 부가가치세 내고 같이 냅니다. 그래서 사업자들은 소득세 내고 부가세 내고 그래서 이걸 주요 3법이라고 그래요. 요거를 우리가 배울 겁니다. 2달 동안 1권은 요거를 배울 거예요. 요거를 배울 겁니다. 요게 2주 조금 안 되고 요게 2주 조금 넘습니다. 요게 그래서 요게 한 달 과정이고요. 그리고 부가가치세 배우고 법인세를 배울 겁니다. 요렇게 요게 2달 과정입니다. 시간이 쫓깁니다. 이게 분량이 많기 때문에 세법은 사실 너무 들어가려고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방대해요. 그러니까 수험생들은 그 분량을 정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분량을. 그거는 여러분들이 제일 편한 거는 학원에서 제가 공부하는 분량 그만큼만 하면 됩니다. 물론 제가 출제자도 아니고 신은 아니기 때문에 100% 여기까지입니다라고 말씀을 못 드려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상속세, 증여세 같은 경우는 공개 강의를 하는데 거기서 문제가 한 문제가 나오는데 사지선다 중에 3개 문항 정도가 우리가 배운 거에서 나오고 답은 주로 거기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거의 사지선다의 4개 문항이 우리가 다 한 번씩 건드린 것들이에요. 건드린 것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데 20문제 중에 한 문제 정도는 우리가 안 배운 데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 공부하려면 공부 분량이 2배가 돼야 돼요. 지금 100% 하는 것도 너무 많아서 허덕허덕 하는데 2배를 하기에는 시간이 안 됩니다. 수험생들은. 영어도 해야 되고 국사도 해야 되고 국어도 해야 되고 그래서 딱 100% 정도 해서 100% 정도 해서 우리가 20문제 중에 19문제 정도를 내가 갖고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분량으로 심화이론까지 나간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국세징수법이라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 국세징수법은 징수를 하는 겁니다. 징수를. 이따가 볼 건데 이제 고지서 보내고 독촉장 보내고 이제 그런 부분들 국가가 징수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징수 절차니까 이거는 절차법이에요. 절차법.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별로 공부하고 연구할 건 없어요. 그냥 법조문에 나온 대로 교재에 나온 대로 그냥 조금만 이해하시고 영어 독해처럼 문장에 대한 뜻만 이해하시고 그냥 외우시면 돼요. 이거는. 그래서 시험에 보통 4문제에서 5문제씩 아주 옛날에는 기본법에서 9문제씩 나왔어요. 막. 근데 지금은 평준화가 돼가지고 4문제에서 5문제씩 그리고 징수법이 1문제에서 2문제 그렇게 해서 한 20문제고요. 여기까지가 요거는 시간이 안 되니까 보강으로 나갑니다. 요거는 하루 보강으로 해서 그래서 목표는 항상 목표를 맞추지는 못했는데 그죠? 네. 2달 과정하고 한 번 정도 복습하는 게 목표다. 근데 이제 PDF로 하니까 제가 칠판 글씨를 줄이니까 보강을 안 하는 게 이번 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의 그 뭐라 그럴까 수업의 집중도 지금 어디 나가는지를 제가 그때그때 찍어드리니까 아마 집중도는 더 공부하시기는 편하실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리고 그냥 보고만 있으면 졸려요. 그러니까 조금씩 쓰면서 여러분들이 메모하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나가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상속세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면 재산을 상속받잖아요.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증여세. 증여세는 살아계시는 상태에서 자녀한테 증여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최근 뉴스에 부동산에 대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니까 자식한테 증여를 많이 한다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 증여를 많이 하는 게 왜 그러냐면 요새 조정 대상 지역 서울이나 수도권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1세대 2주택 10% 가산, 1세대 3주택 20% 가산, 그리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고 오래 보유하면 좀 깎아주는 게 있는데 그런 걸 다 배제. 그러니까 실제로 한 5억 정도 매매 차익이 나온다 한 7, 8억짜리다. 보통 서울의 평균 가격이었는데 이제 평균도 안 되죠. 그게 너무 뛰어버려가지고 한 7, 8억 정도짜리다. 옛날에 부모님이 살 때는 한 3억 정도, 2억 5천 정도의 아주 옛날에 사신 거다. 매매 차익이 5억 정도 나오잖아요. 1세대 다주택자들은요.
2억 몇천이에요. 양도를 하면. 근데 증여를 하면 1억 몇천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재산이 많은 분들은 남한테 팔고 양도세 내느니 어차피 돈 자식한테 줄 거 그냥 증여해 버리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그래서 증여가 많은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살아계실 때 증여세, 돌아가실 때 상속세. 이게 지금 뭐냐면 과세 대상이에요. 과세 물건이 뭐냐? 뭐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느냐? 그래서 요거 소득세하고 법인세는 소득에 대해서, 과세 물건이 소득이에요. 부가가치세는 소비자의 소비 행위에 대해서, 과세 물건이 소비 행위예요.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한 부의 무상이죠. 사망으로 인한 부의 무상이전, 그 재산이 과세 물건이에요. 그리고 증여세는 살아있을 때 생전의 부의 무상이전, 이게 바로 과세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 과세 물건에 대해서 각각 부과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법인세를 안 내면 어떻게 해요? 소득세를 안 내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국가가 불이익을 줘야지. 그게 가산세입니다. 그 상속세를 안 내건 증여세를 안 내건 법인세를 안 내건 소득세를 안 내건 다 가산세를 물어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거 공통적인 사항들을 빼놓은 거예요. 부가세, 가산세, 법인세, 가산세. 그래서 공통적인 사항들 공통분을 빼가지고 기본법이라는 걸 만든 겁니다. 왜냐하면 법조문이 너무 두꺼워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공무원이 되면, 세무공무원이 되면 여러분들 책상에는 책들이 꽂혀 있을 거예요. 그죠? 소득세 2,000페이지, 3,000페이지. 부가가치세 2,000페이지, 3,000페이지. 실무서적은 굉장히 양이 많아요. 근데 그 양이 많은 것 중에 일부는 왜 또 많냐면 소득세 책에도 가산세 등이 있고 수정신고가 있고 경정청구가 있고 똑같은 것들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전에는 똑같은 걸 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기본법이에요.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떼놓은 거. 거기다 조세불복. 그래서 우리가 이걸 먼저 배운다. 그리고 소득세를 배운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여기서부터 2권이거든요. 그리고 법인세, 그리고 징수법. 그리고 요거는 공개 강의로 나중에 제가 어차피 올해 시험 이제 지나갔으니까요. 이제 요거는 한 제가 좀 일단 개정안 나오고 나서 한 8월 지나고 그때쯤 찍어 놓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시고요. 원래 정상적으로는 2월 초에 시행령 나오고 책이 나온 다음에 2월 달에 촬영을 해 놓는데 올해 사정상 여러 가지 학원 문제라든가 또 저의 개인적인 상황이라든가 그래서 네, 올해는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거 올해 거는 조금 늦게 찍어 놓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게 여러분들이 2달 동안 배울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수업을 나가겠습니다. 네, 이제 칠판 글씨는 제가 글씨도 못 쓰고 이쁘게도 못 쓰고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최대한 줄이고 PDF 파일로 해가지고 이제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아까 제가 칠판에 쓴 각 세법을 배우기 전에요. 학자들이 세법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조세라는 게 세금이라는 게 이런 거야 라고 이론적으로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조문이 아니라 이론적이에요. 그래서 이론적이기 때문에 시험에 안 나와요. 잘. 한 5, 6년에 한 번 정도? 그래서 이거는 그냥 들으세요. 쭉 여러분들이 세법을 공부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할 때 일단 총칙. 조세란 뭐냐? 일단 국가 지자체가 걷는 거예요. 그죠? 국가 지자체가 이겁니다. 우리가 여름에 산에 놀러 가니까 식당 주인이 자릿값 받는 거 아니에요? 깡패들이 자릿세 걷는 거 아닙니다. 이게 국가 지자체. 국가가 걷는 게 국세, 지자체가 걷는 게 지방세, 그리고 재정 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요번에 부동산 때문에 아주 난리가 났죠. 지금 정권에서도 지금 굉장히 놀라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양도득세 강화, 종부세 강화, 그 목표가 뭡니까? 부동산 투기를 억누르기 위한 거죠. 억누르기 위한 거고 투기자들이 더 이상 투기 못하게 하는 건데 그거는 사실 조세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조세의 부차적인, 세부적인 목적이에요. 세부적인 목적. 그죠? 진짜 목적은 나라 살림을 위한 거예요. 나라 살림을 위한 거 이겁니다. 재정 수입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뉴스 같은데 리플 같은 거 보면 가끔 그런 거 있죠. 아이고 나라가 부동산 잡을 생각이 없나 보다. 세금만 늘려서 재정 확충을 위하려나 보다. 그게 바로 그런 겁니다. 이게 그죠? 물론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까지 사람들이 하도 못 잡으니까 그러고 있다라는 거죠. 재정 수입을 조달할 목적. 그리고 법률에 규정된 자에게. 법률에 규정된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법률에 규정됐다라는 게 깡패들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릿세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도 어떻게 보면 자릿세 걷는 거랑 똑같아요. 내가 국방을 해가지고 너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잖아. 내가 치안을 해가지고 너게 밤에 마음대로 나가게 하잖아. 여러분들 한국이 해일조선 그러는데요. 이거는 정말 누구나 동의하는 거예요. 한국처럼 안전한 나라가 없다. 밤에 여자들이 이렇게 안전하게 나다닐 수 있는 나라가 별로 없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굉장히 칭찬을 해야 됩니다. 그죠? 네. 그런 걸 할 목적이죠. 근데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깡패들이 자릿세를 걷는 게 아니라 법률이라는 건 약속이에요. 우리가 배우는 세법이라는 게 여러분들 세법 그러면 어려워요. 처음에 너무 양도 많고 질려버립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한 가지 명심할 게 세법은 결국 약속이에요. 약속. 개인 간의 약속처럼. 그죠? 법도 사법이 있고 공법이 있고 그러는 것처럼요. 국가와 국민 간의 약속입니다. 국가와 국민 간의 약속. 합리적으로 정한 거예요. 나는 약속한 적이 없는데 국회의원이라는 대리인을 통해서 국회의원은 나의 대리인이에요. 왜? 내가 투표로 뽑았으니까. 국회의원들이 법률로 정하는 거니까 결국 국민들이 정한 거예요. 국민들이 정한 모든 자에게 직접적 반대급부 없이 세금 많이 낸다고 아들이 군대 안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개별적인 반대급부는 없어요. 근데 세금이 많아지면 그 주변 상황, 그 지역이 좋아져요. 그죠? 서울 같은 경우는 세금이 많으니까 그만큼 기반 시설이 좋은 거예요, 이게. 그만큼 쓸 수 있는 돈이 많으니까. 그리고 금전급부다. 돈으로 내는 겁니다. 옛날에 여러분들 국사 시간에 보는 것처럼 뭐 비단 내고 물고기 내고 고기 내고 그런 거 아니죠. 돈으로 내는 겁니다. 금전급부. 이게 여러분들 학자들이 보는 세금의 기본적인 거고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또 오는 세무지 공무원이 되면 평생 그죠? 제가 나이가 드니까 쓸데없는 얘기를 옛날에는 안 했는데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죠? 여러분들 세법을 공부하고 내가 세무직으로 합격한다 그러면 이제 세법하고 회계는 평생 하시는 겁니다. 특히 세법은 평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잘 생각해야 돼. 잘. 해봤더니 이거는 영 나하고 안 맞아. 그럼 빨리 때려쳐야 돼. 그죠? 이게 묘하게 재미가 있네. 그때 해야 돼. 그죠? 이게 여러분들 평생 기대 여명 수명이 지금 여러분들 나이는 아마 90세가 넘어갈 걸.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70년, 60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평생 해야 되는 겁니다. 재밌어야 돼요. 그래야지 성공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재미를 찾으셨으면 좋겠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재미를 빨리 찾으셨으면 좋겠다. 이 은근한 재미가 있어요. 노는 재미와 다른 묘한 재미가 있어요, 이게. 그죠? 이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무공무원 돼가지고 나중에 진짜 세무공무원 5년 차, 10년 차 그런 표현을 쓰거든. 5년 차, 10년 차 그 경험과 그 공부량에 따라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열심히 하셔가지고 하여튼 실력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재밌게 허덕허덕 따라가는 공무원이 아니라 막 실력이 없어가지고 민원인들 와서 막 질문하면 맨날 불안해하는 세금을 부가징수할 때 어이씨 나 이거 감사에 걸리는 거 아니야? 맨날 불안해하는 그런 공무원이 아니라 진짜 내가 자신 있게 말 그대로 면접 볼 때 국민을 위한 봉사를 하려면 내가 알아야 돼. 내가 이 정도까지는 내가 감사에 안 걸리니까 이 정도까지는 봐줄 수 있어. 이 정도는 이거 내가 잘못하면 감사에 걸릴 것 같은데 여기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그 범위 내에서 내가 최대한 해줄 수 있는 서비스 민원인들 국민들 기분 좋게 해줄 수 있는 서비스를 자신 있게 제공하는 그런 공무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시 수험으로 돌아가서 여기서 시험에 나올 만한 건 딱 두 가지예요. 재정 수입이 목적이다.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금전 나쁘다. 금전 나쁘다. 금전 나쁘다. 이게 왜 그러냐면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상속세를 가면 물납이라는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상속세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저 아는 친구도 그죠? 맨날 등산 다녀. 그죠? 이 친구도 맨날 그래. 나는 월급도 작아. 아버지가 주는 월급이에요. 그죠? 월급도 작아. 그죠? 나 쪼달려 맨날. 진짜 작아요, 월급. 그 친구. 근데 그 친구는 세상 편하지. 그죠? 왜? 그 빌딩 몇 개를
나중에 그러는 거니까 이거죠. 그래서 상속세 같은 경우는 막상 물려받았는데 현금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 친구 모르긴 몰라도 세금만이면은 50억이 넘어가면 50%니까 200억이라고만 해도 100억 정도잖아요. 물론 이제 실제로 사업자들은 가업상속공제라고 일단 가업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는데 단순하게 생각하면 50억 세금을 어떻게 내? 그러니까 그때는 물납. 그럼 상속받은 재산 가지고 내 그럽니다. 이게 상속세에서만 나와요. 상속세만. 이게 그래서 물납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 일단 금전납부가 원칙이다. 우리나라 현행 조세 체계. 이게 끊기네. 이게 우리가 배우는 게 국세입니다. 국세. 근데 그 중에서 내국세입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 관세는 여러분들 아시죠? 외국에서 물품 수입할 때 수입 물품에 대해서 통관할 때 세관장이 징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세지익이라고 따로 있죠. 그래서 관세는 우리 범위가 아니에요. 요거는 국가에서 징수하는 거지만 세무직에서 할 때는 요거는 별개예요. 그래서 국세기본법에서도 요거는 뺍니다. 관세는 요거는 빼고 우리가 배우는 거 다 여러 가지 이건데 우리는 이 중에서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종부세도 상직세 공개 강의할 때 같이 합니다. 이거는 금방 끝나요. 이게 왜 자꾸 올라가지? 이게 그래서 요거 하고요. 그리고 부가가치세 요거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방세는 나중에 볼 건데 여러분들 그죠? 부동산 사면 취득세 살 때 한번 내는 거. 그리고 매년 보유하면은 재산세 이거죠. 재산세. 그래서 이런 거. 그리고 자동차 보유하고 있으면 또 매년 자동차세.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거죠. 이 지방세는 나중에 6일 정도의 스트레이트로 다 끝내버린다. 야, 이거는.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거는 관세 빼고 요 위에 국세다. 이제 이걸 배운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조세의 분류. 일단 기본적인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험의 출제 확률은 아주 낮아요. 이거는 그냥 이론적인 거니까.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가 있다. 국세는 부가 주체가 국가예요. 국가가 징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방세는 각 지자체가 징수하는 거예요. 지자체가.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국가직 시험을 합격하면 전국 세무서로 가는 거예요. 전국 세무서로. 지방직을 합격하면 서울시를 합격하면 서울시에서만 왔다 갔다 거리는 거고. 그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부천, 성남, 그죠? 이런 데서 합격하면 부천에서, 성남에서 있는 겁니다. 구청세무과예요. 구청세무과. 그죠? 구청세무과고, 그러니까 구청세무과에서 아까 말한 취득세, 그죠? 재산세, 자동차세 그런 거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무서를 가면 국가직을 합격하면 이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뭐 상속세, 증여세 그런 거 하는 거고요. 양도세. 그래서 이거 부가권자가 누구냐? 이건 너무 쉬우니까 안 나와요, 시험에. 그 다음에 이제 직접세, 간접세. 여러분들, 직접세, 간접세.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용어 볼 건데요. 납세자가 있어요. 담세자가 있어요. 부담할 때 담자예요. 세금을 부담하는 자가 누구냐? 대부분의 세금은 우리가 아는 건 납세자하고 담세자가 같아요. 소득세 내가 부담할 사람이 내가 내는 겁니다. 법인세 부담할 사람이 내가 내는 겁니다. 상속세, 증여세 부담할 사람이 내가 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른 게 있어요. 이게 간접세입니다. 간접세. 그래서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조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실제 누가 부담한다고요? 슈퍼에서 물건 사는 10,000원짜리 11,000원을 내죠. 그죠? 미용실에서 머리 자르는, 그죠? 11,000원짜리 10,000원짜리 11,000원 내죠. 그겁니다. 근데 부가가치세 납부는 누가 한다고? 안 내면 가산세를 누가 때려 맞는다고요? 슈퍼 주인, 미용실 주인, 그겁니다. 그래서 이게 간접세예요. 납세자와 담세자가 다르다. 그래서 여기 밑에 박스에 여러 가지 간접세가 있는데 주로 물건 소비에 관한 세금들인데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우리가 공부하는 것 중에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는 직접세, 부가가치세는 간접세. 그렇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세, 목적세. 보통세, 목적세. 대부분의 우리가 배우는 세금은 보통세예요. 보통세. 그죠? 그냥 걷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나라의 재정 수입을 위해서. 나라 살림해야 되니까. 우리 부모님이 돈 벌어가지고 가정 살림 하는 것처럼 나라 살림을 해야 되니까. 그죠?
나라 재정 수입을 위해서 걷는 겁니다. 대부분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다 그런 거예요. 상속세가 상속인들을 위한 거 아니에요? 법인세가 법인을 위한 거 아니에요? 그죠? 소득세가 개인을 위한 거 아니고 나라 살림을 위한 거예요. 근데 목적세가 있다 이겁니다. 세목 자체가 처음부터 뭔가를 위해서 걷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수한 금액은 그 용도로만 써야 돼. 그게 바로 요겁니다.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그래서 목적세가 교육세. 이건 교육을 위한 세금이에요. 교통에너지 환경세. 교통에너지 환경을 위한 거예요. 농어촌 특별세. 농어촌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교교농 그럽니다. 교교농. 이걸 원래 없앤다고 그랬는데 갖고 있는 현재까지 갖고 있는 거예요. 교교농. 그래서 이건 주로 뭐 물건 살 때 또는 뭐 할 때 나도 모르게 세금을 살짝 걷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교통에너지 환경세 같은 경우는 휘발유 값에 포함되어 있고요. 농어촌 특별세는 주로 세금 감면할 때 감면세액의 20%. 그래서 뭔가 세액 감면 같은 거 받는다 그러면 항상 생각하는 게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최저한세 적용돼. 그다음에 생각하는 게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돼. 그걸 항상 따지거든요. 이게 이 농특세가 20% 부과된다는 얘기는 만약에 1,000만 원을 세액 감면을 한다 그러면 1,000만 원을 다 세액 감면이 되는 게 아니라 20%는 농어촌을 위해서 더 내. 그러니까 20% 빼고 80%만 맞는 거예요. 이게 세액 감면.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거는 목적을 위한 거. 교교농. 네, 수업 목적으로 외우시고요. 그다음에 독립세와 부가세. 우리가 배우는 건 대부분 다 독립세예요. 독립세입니다. 독립세. 그러니까 딱 뭐지? 이게 그냥 법인세 걷는 거고요. 소득세 걷는 거고 상속세, 증여세 걷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걷는 겁니다. 근데 걷는 건데 이 부가세 이걸 서택스라고 그래요. 부가세를 서택스. 그죠? 예, 뒤로 따라 붙는다라는 말이에요. 뒤로 따라 붙는다 이겁니다. 부가세. 여러분들 한 가지 주의하실 게요. 제가 아까 우리가 배우는 게 소득세 배우고 이권에서 부가가치세, 법인세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통 약어 많이 쓰죠. 저도 이제 부가세 할 때 실무적으로도 그렇고 보통 책에서도 그렇고 부가세 그래요. 부가가치세를 부가세 그러는데 부가가치세는 VAT라고 그래요. value. added, 그죠? 부가가치에 대한 텍스다. 그래서 VAT 그래요. 그래서 부가세 그러는데 부가가치세하고 서택스인 독립세의 반대말인 부가세는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르다, 그죠? 이 부가세는 교육세, 농특세예요. 다른 세금 거둘 때 아까 제가 농특세 세액 감면할 때 살짝 걷는다고 그랬죠. 그때 20%를. 교육세 같은 경우는 지방세 같은 경우에 많은데 지방세 같은 경우에 자동차세 거둘 때 뭐 그죠? 요렇게 뭐 거기에 30%인가 이렇게 걷고 그럽니다. 이게 그래서 뭔가 세금 거둘 때 뒤따라서 걷는 세금이에요. 이게 부가세다라고 보시고 그다음에 종가세, 종양세. 여기 한자 보시면 일부러 한자를 써놨거든요. 가액에 따른다. 종양세는 수량에 따른다 이겁니다. 수량에 따른다. 여러분들이 아직은 안 배웠는데 우리가 세금 징수할 때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막 세금 계산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소득세 같은 경우는 네가 총 얼마를 벌었어. 여러분들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갑이라는 사람이랑 을이라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다. 둘 다 사업자다. 갑이라는 사람은 도매업자다. 을이라는 사람은 서비스업자다. 갑이라는 사람은 자동차 용품을 파는 사람이고요. 을이라는 사람은 자동차 세차하는 사람이에요. 서비스. 자동차 용품 도매를 하는데 매출액이 5억이에요. 세차를 하는데 매출액이 5억이에요. 누가 더 돈을 많이 벌어요? 세차하는 사람이 훨씬 많이 버는 거죠. 왜? 경비가 별로 없잖아. 근데 도매업은 뭐예요? 사원 가격 다 경비잖아. 그죠? 그러니까 도매업은 실제로 몇 프로 안 남아요. 근데 서비스업은 남는 게 많아요. 그죠? 그걸 우리가 보통 소득률이라고 그래요. 소득률. 소득률이 몇 프로냐 그러는데 이게 소득률이 작은 데가 있고 소득률이 큰 데가 있어요. 그게 실제로 얼마를 벌어서 총 매출액이 얼마야? 그걸 기준으로 세금을 징수하는 게 아니라 소득에 따른 세금은 경비 다 빼고 이익 개념을 소득 금액이라고 그래요. 경비 다 빼고 이익 개념을 소득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용어 하나 아실 거, 회계 배우시는 분들은 수익 빼기 비용은 이익이잖아요. 세법은 이익을 소득금액이라고 해요. 소득금액. 요게 회계에서 말하는 이익 개념이다 이겁니다. 이익 개념. 그리고 소득세 나중에 배우면은요, 똑같이 소득금액이 그래. 경비 빼고 나니까 똑같이 얘도 3천만 원 벌었고 얘도 3천만 원 벌었어. 그럼 둘이 생활이 똑같나요? 아니죠. 얘는 부양가족이 10명이야. 얘는 부양가족 없이 나 혼자 편안하게 살아. 그러면 뭐 이 사람은 살 수 있지. 근데 부양가족 10명인데 3천이다? 그럼 생활이 빡빡하죠. 이겁니다. 그래서 소득공제를 빼줘요. 일부 멸을 빼줘. 그래서 뺄 거 빼고 나오는 게 과세표준이라는 게 나옵니다. 과세표준. 즉 과세표준이 이게 마지막 단계, 소득의 마지막 단계고요. 여기다가 세율을 곱해요. 여기다가 세율을 곱하면 우리가 아는 세금이 일단 산출세액이라고 기본적인 세금이 나옵니다. 이게 세금 계산할 때 가장 기본이에요.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물론 산출세액도 다 걷는 게 아니라 세액공제, 세액감면 그래서 여러 가지를 빼주는 거예요. 이겁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가 얼마를 버는데 실제 법인세율이 뭐 10%, 20%, 25%라고 하지만 삼성전자의 실효세율은 워낙 버니까 최고세율 25%가 거의 다 적용돼야 될 텐데 실효세율은 뭐 10몇 프로밖에 안 된다. 그게 바로 이런 거예요. 세액공제, 세액감면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받고 나면 실제 납부세액은 좀 다르거든. 근데 거기까지는 나중에 소득세, 법인세도 배울 거고 일단 요게 기본이다. 그래서 일단 요게 기본적인 세금 계산 구조인데요. 여러분들 일단 종갓세는 이 과표가 가액이란 얘기예요. 아니 과표가 가액이지 그럼 과표가 다른 것도 있나요? 대부분은 종갓세예요. 우리가 배우는 거는 과표가 가액. 왜 이러지? 과표가 가액. 과표가 가액이니까 대부분은 종갓세. 우리가 배우는 거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뭐 그저 상속세, 증여세, 뭐 종부세 다 우리가 배우는 거는 종갓세입니다. 근데 종양세도 있어요. 우리가 안 배우는 건데 과표가 수량이에요. 수량. 여기 밑에 보시면 인지세라는 게 있어요. 인지세. 무슨 서류를 만들게 되면 또는 우리가 부동산 살 때 인지사다 붙이죠. 인지사다 붙입니다. 그죠? 요거. 그래서 인지세는 문서 하나 만들 때마다 얼마씩 그겁니다. 문서 하나 만들 때마다 얼마씩. 그리고 개별 소비세, 골프장 입장당 얼마씩 그리고요. 이런 겁니다. 경마장 입장당 얼마씩 그러고요. 근데 안 나와. 구체적인 거는 그냥 종갓세와 종양세가 있다.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들 세액은 금전납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액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결과적으로는 원화 금액이 돼야 되겠죠. 그죠? 금전이 돼야 돼요. 얼마가 나와야 돼요. 따라서 종양세는 수량이니까 세율이 얼마일까요? 세율이 뭘 기준으로 할까요?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율이. 그죠? 그래서 종갓세는 과표가 금액이니까 세율이 퍼센트고요. 비율이고 종양세는 과표가 수량이니까 세율이 금액이다. 그래야지 결과적으로 세액이 결과적으로 둘 다 똑같이 금액이 나올 수 있다. 그죠? 세액은 금액이 나와야 돼. 하여튼 얘는 무조건 금액이 나와야 돼. 금액이. 얘가 금액이 나와야 되니까 내 시험에는 요거 과표가 뭐냐에 따라서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인세와 물세. 인세는 납세의무자의 인적 상황을 고려한다. 물세는 고려하지 않는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소득세 똑같이 이익 개념으로 3천만 원이라고 치고 부양가족이 10명인 사람하고 부양가족이 없는 독신하고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소득세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인세예요. 그래서 소득세는 우리가 종합소득공제라고 열심히 배울 겁니다. 시험에도 잘 나오고 일단 1인당 150만 원씩 빼주고 집에 장애인 있느냐 경로자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또 빼주고 그죠? 여러 가지 빼줍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내용들 뭐 자녀가 뭐 출생한 자가 있느냐 뭐 자녀가 20세 이하 7세 이상이 있느냐 뭐 자녀세액공제라든가 그런 걸 빼줍니다. 그래서 네, 인세 대표적으로 이게 응능 부담의 원칙 때문에 능력에 따른 부담이에요. 능력에 응당하게 내는 거죠. 이게 소득세가 대표적인 인세고요. 대표적인 물세는 부가가치세.
돈 많은 애가 10,000원짜리 슈퍼에서 사건, 돈 하나도 없는 사람이 슈퍼에서 10,000원짜리 사건 똑같이 1,000원 내는 겁니다. 무조건 10%. 무조건 10%. 그래서 부가가치세 같은 소비세가 대표적인 물세다라는 거. 그리고 비례세와 누진세. 그래서 여러분들 소득에 따른 세금은요. 소득세건 법인세건 다 누진세율이에요. 소득세가 기본적으로 6%부터 42%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낮게,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높은 세율 42%. 그러니까 똑같이 뺄 거 빼고 이익이 100만 원이어도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42%, 42만 원 세금 내야 되고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6%, 6만 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소득이 많아, 굉장히 많아, 내가 연봉이 몇 억이야. 그럼 이미 최고 세율이 적용되잖아요. 그럼 내가 연봉이 몇 억인 사람이 뭔가 편의점을 하나 해, 식당을 해. 그럼 누구 명의로 하는 게 좋아요? 내 명의로 하면 거기서 벌어들인 소득은 무조건 42%잖아요. 그러니까 뭐죠? 소득이 없는 누군가 이름으로. 근데 남의 이름으로 하면 불안하니까 우리 가족 이름으로 한다 이겁니다. 이게 그죠? 그래서 누진세율이고요. 근데 부가세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비례세율이다. 무조건 10%. 무조건 10%. 그죠? 식당을 5개 하는 사람도 10%, 식당을 1개 하는 사람도 10%. 근데 부가세는 똑같은데 소득세는 뭐예요? 다르다 이거죠. 소득세는 식당을 1개 하는 사람은 소득이 낮을 테니까 낮은 세율부터 적용되는데 식당 여러 개 잘 되는 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낮은 것부터 다 채워지고 나면 높은 세율로 다 과세가 된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식당 잘 되는 집이 2호점, 3호점을 다 누구 명의로 해요? 그죠? 무슨 할머니, 그죠? 뭐 오리고기집. 그럼 뭐예요? 거기는 2호점은 둘째 아들이 하고 3호점은 며느리가 하고 뭐 이제 그러는 겁니다. 이게 그죠? 이렇게 이걸 분배해서 한다 이거죠. 누진세율. 조세 과세 요건. 과세할 때 이 4가지를 갖춰야 된다. 그러니까 깡패가 자리값 걷는 거랑 다르다. 법률에서 이런 게 다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개별세법,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에서 다 이런 거 배울 거예요. 누가 내는 거냐? 납세무자. 그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과세물건이 어떻게 되느냐? 과표 계산할 때는 어떻게 계산해서 과표가 나오는 거냐? 세율이 몇 프로냐? 이제 그런 걸 배우는 겁니다. 요게. 그래서 잠깐 쉬었다 나겠습니다. 네.